네, 안녕하세요. 인터프로 월드스타 정진 기자고요. 옆에는 김대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프로 분석러 김대식 기자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A매치도 계속 이어져요. 네네네. 9월, 10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10월 7일에는 시리아와 홈 경기가 있고요. 안산에서 열린다고 하죠. 원래는 네. 상암인 줄 알았는데 안산에서 하도록. 네, 안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2일에는 어쨌든 악명 높은 아자지 스타디움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 되는데 이게 벤투 감독이 요새 시간에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란을 잡으면 반전됩니다. 네, 무조건 제가 보면 여론이 반전됩니다. 네, 근데 지면 또 몰라요. 여론이 더 안 좋아지겠죠.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9월에 비해 솔직히 약간은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골키퍼 자리에 송방구 선수가 뭐 새롭게 오랜만에 발탁이 됐고요. 수비진은 이기재, 김문환 선수를 대신에 김진수와 김태현 선수가 대표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미드필더진에는 손준원 선수가 빠지고 백승호 선수가 최근에 전북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백승호 선수가 들어왔고 남태희 선수가 아니라 울산현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동준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명단? 저는 좀 이강인 좀 뽑히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마요르카 가서도 레알전에서도 또 골까지 살아 있더라고요. 너무 잘해줬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요르카 내에서 현지에서는 이강인 정말 좋다. 뭐 진짜 보석 같은 선수다라는 평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탈락했어요. 네. 뭐 지난 9월에요. 이번에도 탈락을 좀 했는데 멀티플레이어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 벤티 감독은 이강인 같은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명단에 상당히 많이 있고 뭐 마요르카에 좋았지만 이강인 선수의 그런 어쨌든 활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좀 있잖아요. 이 선수의 어떤 최적의 포지션이냐. 그 발렌시아에서도 공격 미드필더가 아니면 윙어로서 좀 부족한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벤투 감독 체제에서도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경쟁자인 이동경 선수가 또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해요. 울산의 에이스입니다 그냥. 올림픽 이후로는 정말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완전 물이 올랐어요. 이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좀 이런 수비적인 역할, 헌신할 수 있는 선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이강인 선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명단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왜 이렇게 골키퍼가 많지? 왜 뽑았지? 조현우, 김성규, 구성현 선수 원래 기존에 뽑혔던 3명 선수 뽑히고 여기 송범근 선수까지 뽑혔습니다. 사실 뭐 평균적으로 골키퍼 뽑을 때는 한 3명 정도 뽑거든요. 물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번에 명단이 27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원래 25명 정도 뽑는데 그래서 골키퍼를 한 명 더 뽑아서 어떤 선수가 뽑히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골키퍼를 4명이나 뽑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 발표 기자회견 때 제가 들어가서 진적 벤투 감독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손범근 선수는 왜 뽑았고 왜 4명을 뽑았냐. 그래서 벤투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을 더 발탁하면서 추가적인 옵션을 데려갈 수 있고 이러한 원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손범근 선수를 발탁했다.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사실 저는 아직도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뭐라는 거야? 네. 잘 모르겠어. 골키퍼는 솔직히 변수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포지션이거든요. 손범근 선수까지 포함해서 좀 4명을 뽑았다. 솔직히 저는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좀 직접 좀 훈련해서 보려는 게 아닌가. 솔직히 벤투 감독이 항상 그러죠. 이제 뽑아놓고 일단 선발로 쓰지 않고 뭐 훈련해서 선수들과의 조화 그리고 자기 전술과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점검하려고 하는 게 골키퍼가 4명인데 공격수는 2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많은 평가가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맞아요. 최근에 뭐 도움도 하고 뭐 잘하고 있는데 너무 강행군이죠. 네. 유럽에서 뛰다가 한국에 와서 시리아전 치르고 또 바로 이란 원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리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수비 후에 역습이에요. 그러면 밀집 수비를 뚫어야 돼요. 그렇죠. 손흥민, 황의조 물론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뭔가 좀 높이나 좀 플랜 B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풀릴 때 뭔가 좀 높이 싸움을 해줄 수 있는. 네. 조규성 하나만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조규성과 황의조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어떨까? 이게 과연 공격수 2명 가지고 아까도 변수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정 얘기했지만. 그럴 거면 공격수. 네, 그럴 거면 차라리 공격수 한 명 더 뽑아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황의조의 체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전문가들의 평가도 비슷하고 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 대표팀에 넣은 골이 22경기에서 4골밖에 안 됩니다. 부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골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토트넘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뭐 해결사가 본인밖에 없으니까 토트넘에서는. 근데 대표팀 와서는 뭐 황의조 선수도 있고 옆에 다른 선수들 있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넣지 않더라도 옆에 선수들을 좀 더 조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저는 생각해보면 바꿨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한국에 와서 좀 시차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골에 집중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그런 생각이 어때요? 좀 손흥민을 위한 팀보다는 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하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 정도의 선수라면 조금 더 손흥민 선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항상 희생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면 좀 장점이 좀 죽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선에도 워낙 침투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찔러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좀 호쾌한 손흥민의 슈팅을 한 방을 딱. 좀 많이 보고 토트넘의 손흥민을 좀 대표팀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영상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좋은 경기와 좋은 결과를 좀 기다리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